맵세포는 지금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꼭 챙겨야 할 음식 세 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꼭 챙겨야 먹어야 할 음식. 무엇을 먹을까 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맵세포는 지금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란 결국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나쁜 음식이란 입은 좋은데 세포는 버거워하는 음식입니다. 오늘은 세포가 좋아하는 꼭 챙겨야 할 음식 세 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꼭 챙겨야 먹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잎채소와 뿌리채소입니다. 이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세포를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는 재료 음식이에요. 잎채소에는 엽록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엽록소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혈액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영양, 면역, 연구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저널이 있죠. 2020년 이런 연구에서도요. 매일 잎채소를 한 젓씩 이상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5%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피가 맑아진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 뿌리 채소는 면역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근, 비트, 무, 연근 같은 이런 식재료들이 우리가 뿌리채소의 대표적이죠. 즉 잎채소는 피를 맑게, 뿌리채소는 장을 안정시키는 두 축입니다. 꼭 챙겨야 할 음식 두 번째는 발화현미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요즘 많이 먹는 식사들은 정말 많이 탄수화물에 좀 치우쳐 있어요. 단백질은 대부분 또 동물성에 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냐? 혈액이 산소화되는 거예요. 피로물질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발화현미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 이 단백질 충분히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효소가 살아있는 이런 이 곡물 역할을 해줍니다.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견과류에 이런 것들을 더하면 세포막과 이 면역 단백질에 충분히 세포가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콩속에 들어있는 이소프라본은 그 호르몬 균형을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꼭 챙겨야 할 음식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생과일과 깨끗한 물. 생과일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그 안에 비타민, 효소, 파이토케미칼이 이 살아있는 전 자연의 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과, 키위, 베리도 다 좋습니다. 그 안에는 포르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충분하죠. 그래서 결국 염증 줄여주고 세포 노화를 방어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세포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은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가 모든 대사의 어떻게 보면 질을 결정할 정도로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액의 한 80%, 뇌에는 한 75%, 세포에는 70%가 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 깨끗한 물은 최고의 해독제이자 모든 치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번에는 꼭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한번 들게 되면요. 꼭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요. 가공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설탕, 과자, 빵, 면류가 여기에 속하죠. 이 음식들은 빠르게 혈당을 높이게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짧은 에너지 급등 뒤에 급격한 피로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사나 호르몬, 면역,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연구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꼭 피해야 할 음식 두 번째는 저는 산화된 지방 이야기를 합니다. 패스트푸드, 튀김류, 마가린, 쇼트닝 뜨거운 또는 오래된 식용유가 대표적이에요. 이 산화지방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원료입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면역세포의 수용체까지 왜곡시켜서 세포의 의사소통을 방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기름을 필요한 만큼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기름으로 추천해드리는 기름으로 들기름, 참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피해야 할 음식 세 번째는 화학 첨가물과 인스턴트 식품인데요. 즉석식, 소세지, 햄, 라면 이런 제품들이죠.
이물질들은 간에서 해독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들고 결국 피로와 두통, 피부 트러블을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이런 것들 좀 피하는 것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봤을 때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좋은 음식은요, 비싼 음식은 아닙니다. 제철에 많이 나는 음식, 자연이 허락한 단순한 재료들, 이게 진짜 약이 되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슴요법도 니시요법도 결국 같은 말을 합니다.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망가진 몸은 음식으로 회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식탁 위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건 세포가 좋아할까? 내 입이 잠깐 즐거워할까? 그 한 끼의 선택이 나 자신의 피를 바꾸게 되고 맑게 하고 내 안의 의사를 깨울 것입니다. 다시. 건강한 식사는 일단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일 실전 식사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했었던 거에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절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가 좋아하는 스스로 먹는 거.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오삼 식사법의 기본 핵심 원리인데요. 원칙은 하루 두 끼, 세포가 좋아하는 순서라고 그랬죠. 아침은 공복 유지, 점심 저녁은 오삼 식사법. 핵심은 과일 먼저 먹고 잎채소 5가지,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먼저 샐러드로 먹는다. 마지막에 내가 기존에 먹었던 일반식, 바깥 반찬을 먹는다. 이 순서만 지켜도 일단 혈당의 변화가 일어난다. 완만하게 일어나요. 변화가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그 염증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아마 체험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첫 번째 날은 몸의 엔진을 좀 청소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실온, 냉장고 속의 물이 아니라 실온의 생수 한 잔, 그 다음에 공복을 어느 정도 유지한 다음에 사과 당근 주스로 간단하게 해독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간의 해독 효소가 활성화되고 장을 깨우는 겁니다. 점심에는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바라현미 한 공기. 여기에 포인트는 밥보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샐러드를 먼저 먹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저녁은 마찬가지로 샐러드 더 조금 가볍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채소 스프를 저는 권합니다. 연근이나 단호박, 양파 소화 잘 되는 것으로 드시면 좋고요. 여기에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스프인데요. 이거 재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비율로도 얘기하면 감자 2개, 셀러리 뿌리 줄기 1개, 그 다음에 당근 3개, 토마토 1~2개, 양파 1개, 마늘 한 2쪽, 파슬리 뿌리와 잎. 요 이제 거선요법에서는 다 이거 유기농으로 쓰거든요. 근데 꼭 유기농 안 쓰시더라도 껍질째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씻어서 껍질째, 핵심은 저온으로 한 서너 시간 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네랄 밸런스와 해독 작용을 최적화된 최고의 음식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쉬우면서도 간의 부담이 상당히 없더랍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몸이 좀 가벼워지고 다음날 아침 간의 순면과 다음날 아침에 배변이 상당히 좀 원활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장과 면역을 안정시키는 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이제는 조금 더 해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물만 마시는 16시간 공복 유지하고 물만 마시는 거. 이 시간 동안은 결국은 장내 미생물이 회복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그리고 점심에는 마찬가지로 오삼 식사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후에 건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후식으로 보리밥하고 두부, 나물무침, 미역국 같은 것으로 점심을 같이 하게 되면 아마 피를 맑게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결국은 장점막을 회복시켜주면서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둘째 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뿌리채소라고 그랬죠. 비트, 당근, 샐러드 같은 것도 괜찮고요. 거기다가 단호박죽 같은 거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장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식단으로 좀 꾸미시면 좋고요. 장이 편안해져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날 이렇게 정해서 아침에는 생수 2컵, 그리고 이제 사과 1~2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채소들이죠. 녹즙이나 과일 같은 것을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점심은 마찬가지로 오삼 식사법으로 아침을 가볍게 이렇게 먹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점심의 첫 식사예요. 이 점심 첫 식사를 과일과 채소로 시작한다는 거, 이것이 이 식사법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식으로 바라현미, 그 다음에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계란 같은 거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 비타민, 파이토케미칼의 완벽한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주는 식단으로 짜시면 되고요. 저녁은 마찬가지로 좀 가볍게 드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6시 이내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8시 이내에는 식사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셋째 날을 보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의 리듬을 정착시키는 하나의 3일간의 과정으로 삼으면 결국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체험하시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좋고 좋아서 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만 이 식사법은 성공을 합니다. 이거 막 해야만 돼, 꼭 해야만 돼라고 하는 이런 집착의 마음이 가지게 되면은 이 식사법은 습관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순서 지키기입니다. 과일과 잎채소, 뿌리채소 먼저 먹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순서, 이것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포만감과 소화를 향상시켜주는 것을 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둘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먹을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식사 30분 전까지 물을 충분히 먹는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2~3시간 이후에 물을 마시기 시작한다. 소화 요소를 활성화시켜주고 해독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셋째는 한 번 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즐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먹는 건강식은 몸에 장의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몸의 흡수력이 약해집니다. 연구에서도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3일만 먹었을 때 염증 지표가 2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이 식물성 위주의 이런 식당들이, 그러니까 3일이에요. 72시간만 유지해도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지만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3일이면 피가 좀 맑아지고 한 일주일이면 결국 세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3일이면 모든 몸의 신호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몸에 습관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피로가 줄고 얼굴빛이 맑아지고 잠이 편안해지는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은 거대한 어떤 결심이 아니라 어떤 매일의 작은 식사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 오늘부터 한 3일만 내 몸의 의사들을 깨우는 이런 식사 습관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몸은 우리가 먹은 대로 만들어집니다. 세포는 말이 없지만은 내가 먹은 식탁의 이 선택에서 반응합니다. 좋은 약보다 좋은 밥상이 먼저입니다. 그 한 끼가 내 몸속의 피를 바꾸고 그 피가 다시 내 하루를 바꿔줍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는 내 세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죠. 그 질문 하나가 내 안에 이 내면에 잠든 위산을 깨우는 아마 첫걸음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